자, 오늘 페이지 몇 페이지 핏이냐면 페이지 86페이지 유전의 기본 원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유전의 기본 원리. 자, 페이지 폈습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새 단원에 들어갈 건데, 일단 유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형질이 누구한테?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용어 정리를.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고 갑시다. 일단 형질이라고 하는 것부터.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크냐, 키가 작냐, 뭐 덩치가 크냐, 덩치가 작냐, 눈이 좋냐, 뭐 눈이 작냐, 아니면 눈이 크냐, 콧대가 높냐, 콧대가 낮냐, 이런 모든 생물적인 특징을 형질이라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립형질, 말 그대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키가 큰 형질의 대립형질은 키가 작은 형질이 되는 거고, 눈이 큰 형질의 대립형질은 눈이 작은 형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대립형질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눈이 큰 유전자하고 눈이 작은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눈이 큰 형질도 있고 눈이 작은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눈은 작은 거야. 그럼 표현형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질들, 가지고 있는 형질들 중에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을 우리가 표현형이라 불러주고,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질을 갖다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줬는 것,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키가 큰 유전자형을 대문자 T로 나타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유전자형을 소문자 T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있죠. 대문자 T 그리고 소문자 T. 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졌지만 나는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표현형이 키가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키가 큰 유전자만 가질 수도 있고 키가 작은 유전자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섞여서 가지느냐 아니면은 섞이지 않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과 잡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형질만,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큰 형질만 가지고 있거나 키가 작은 형질만 가지고 있으면은 순종이라 불러줍니다. 그럼 잡종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큰 형질과 키가 작은 형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대립 형질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나의 형질만 예로 들었지만 두 가지 형질이 겹쳤다,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 우리가 오늘 완두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완두콩이다, 완두콩인데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러면은 대문자 Y를 써줘요. 대문자 Y를. 그리고 순종이라면 대문자 Y만 같든지 소문자 Y만 같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문자 Y는 녹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 우성과 그리고 열성이라고 하는 게 나눠지는데,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가진 잡종 같은 경우에 라지 t와 스몰 t를 가졌다던가 그 라지 y와 스몰 y를 가졌어요. 근데 키가 큰 거와 키가 작은 형질이 둘 다 있지만, 유전자가 둘 다 있지만 얘는 표현형으로 키가 큰 거야. 키가 큰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키가 큰 애가 키가 작은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라지 Y 그러면은 노란색이라 그랬죠. 스몰 Y는 녹색이라 그랬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완두콩의 색깔이 뭐 노란색이 되는 유전자하고 녹색이 되는 유전자를 가졌는데, 완두콩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와버린 거야. 노란색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녹색에 대해서 노란색이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열성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키가 큰 놈 그리고 노란색은 우성인데, 반면에 여기에서는 키가 작은 놈 스몰 t가 되겠죠. 스몰 t가 키가 작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몰 y 즉 녹색이 여기선 열성이 되는 거죠.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여놨을 때 표현형으로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오면 그게 우성이고, 표현형으로 나오지 않으면 열성이다. 근데 좀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줘야 될 게, 열성이라고 해서 딸린다던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붙었을 때 이 표현형으로 드러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딸리다던가 이게 뭐 부족하고 그게 더 안 좋은 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붙여놨을 때 그냥 표현형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열성이냐 우성이냐를 결정짓는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 쌤 이거 수업하다가 잠깐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게, 쌤 지금 키우는 고양이가 발정났어요. 자꾸 고양이가 울어가지고 오늘 수업하는데 고양이가 자꾸 울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발정나가지고 쌤이 중성화를 시킬지 아니면 내비둘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순종 같은 경우에 이걸 얘기하려고 하다 쭉 넘어가는데, 순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라지 t를 가지고 스몰 y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 형질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순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형질이 있더라도 대립 형질을 똑같이 가져버리면은 이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간? 자, 간단하게 유전 용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전 용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특징이다. 그래서 키가 크냐, 아니면 뭐 둥근 모양이냐, 주름졌냐, 아니면 색깔이 노란색이냐, 아니면 녹색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립적인 거, 키가 큰 거하고 키가 작은 거, 대립관계에 있는 걸 대립형질이라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오는 형질입니다. 표현형 얘기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열성 우성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키가 큰 유전자고 키가 작은 라지 t와 스몰 t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키가 크다, 이래 돼버리면은 우성이 키가 큰 형질이 되는 거예요. 즉 표현형으로 겉으로 드러나오는 형질이 바로 우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순종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형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키가 큰 유전자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두 개가 섞여 있거든. 이렇게 라지 t, 스몰 t, 키가 큰 유전자 그리고 키가 작은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잡종, 이렇게 또 라지 y, 스몰 y, 노란색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은 잡종이 되는 겁니다. 섞여 있으면, 우성열성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섞여져 있을 때 표현형으로 드러나오는 게 우성, 그리고 표현형으로 드러나오지 않는 게 열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갈게요.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근데 찡긋대 햇 이거 누구야? 찡긋대 햇 누구예요? 찡긋대 햇 안 들리나?
그 듣기만 계속 얘기하고 수업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이 유전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 유전에 대해서 어떤 기본에 대해서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멘델이 유전을 공부할 때 뭘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은 바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완두의 대립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완두의 대립형질 같은 경우에는 완두 식물의 그 식물체의 키, 그 다음에 완두 그 콩의 꽃이 어디서 피느냐, 꽃이 피는 위치, 꽃 위치, 7가지 형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꽃 위치, 키, 그리고 꽃의 색깔, 그 다음에 어떤 완두콩 그 콩깍지라 그러죠. 콩을 둘러싸고 있는 콩깍지의 모양, 그리고 콩깍지의 색깔, 그 다음에 콩의 모양, 그 다음에 콩의 색깔, 이렇게 대립형질이 있습니다. 키, 꽃의 위치, 꽃의 색,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 콩의 모양, 콩의 색깔, 이렇게 1, 2, 3, 4, 5, 7개의 대립형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냐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키가 큰 놈이 우성이 되고 키가 작은 놈이 열성이 됩니다. 그리고 꽃의 위치는 어떤 가지 사이, 가지 겨드랑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줄기 겨드랑이, 줄기 잎의 겨드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그 위치, 꽃의 위치가 그렇게 되면은 열성이 우성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열성일 경우에, 잠깐 거꾸로 얘기했죠. 잎 겨드랑이가 우성, 맞네. 잎 겨드랑이가 가지 사이, 그러니까 잎과 잎 사이, 이렇게 잎이 있고 잎이 있을 때, 여기에서 꽃이 필 경우에, 이렇게 꽃이 필 경우에 우성입니다. 우성이고, 가지 사이나 잎이나 가지 사이에서 피면은 우성, 그리고 줄기의 끝에서 필 경우, 줄기가 있는데 줄기의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날 경우 열성이에요. 열성. 그 다음에 꽃의 색깔은 보라색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흰색이 열성입니다. 콩깍지의 모양은 매끈하면 우성이고, 그 다음에 주름져 있으면 열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콩깍지 색깔은 그 노란색과 녹색이 있는데요. 녹색일 경우에 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일 경우에 열성이 됩니다. 콩의 모양은 주름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매끈해버리면은 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 져 있으면은 열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의 색깔은 얘랑 거꾸로예요. 노란색이 황색이라고 합니다. 황색이나 노란색이 돼버리면 우성, 그리고 녹색이 돼버리면 열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시를 잘 드는 게 뭐냐면요,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 요거를 예시를 잘 듭니다. 그래서 체크해놓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의 열성과 우성이 무엇이냐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콩의 모양을 봤을 땐 매끈한 게 우성이고, 그리고 주름져 있으면 열성이다. 콩의 색깔을 봤을 땐 노란색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면은 열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식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까요? 완두를 가지고 실험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완두를 선택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배하기가 쉽다. 두 번째, 한 세대가 짧다. 일찍 자라나서 일찍 뒤진다라는 거죠. 일찍 자라고 일찍 뒤진다.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쉽겠죠. 몇십 년 동안 살면 몇십 년 동안 한 작물만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짧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대립 형질이 굉장히 뚜렷하다.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네 번째 장점은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을 둘 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조절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가 수분은 뭐고 타가 수분은 무엇이냐? 타가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건데 딴 식물, 딴 꽃끼리 수분을 시켜버리면 이건 타가 수분이 됩니다. 타가 수분. 근데 한 식물 안에서 꽃이 여러 개가 필 수 있죠. 이렇게 꽃이 여러 개가 피었는데 한 식물 안에서 수분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자가 수분이라 불러죠. 얘는 자가 수분, 얘는 타가 수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지우고 갈게요. 근데 찐끝에 해 진짜 누구야? 찐끝에 해시 진짜 누구야? 알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전이 이어져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인물별로 정리를 했는 게 그 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시작은 누가 끊었다고? 스타트는 누가 끊었는 게 맞다고? 스타트는 멘델이라고. 멘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전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전인자가 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했을 때 알겠다. 생식세포 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헛짓거리를 한번 해가지고 좀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누군지 모르면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어쨌든 멘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를 통해서 유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인자는 엄마에게서 한 개, 아빠에게서 한 개를 받아가지고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또 역시나 한 개,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생식세포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만든 생식세포와 내 배우자가 만든 생식세포가 만나서 또 내가 낳을 그 한 명의 개체는 각각 반 틈씩 받아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멘델이에요. 즉 유전인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셔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전인자가 어디 있느냐? 유전인자가 어디 존재하느냐? 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색체에 있다. 염색체 안에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건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염색체 위치마다 염색체의 위치마다 그 위치에 맞는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무 위치에나 아무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 딱 맞는 유전자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유전인자, 유전자, 고로 유전자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멘델이 얘기했고,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중요하다. 자손한테 물려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멘델이 얘기했는 유전인자가 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했는 게 셔턴이고요.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색체의 위치별로 그 유전인자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페이지 87페이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멘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멘델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게 개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생질환병 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 생질환병 했는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 사실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법칙이라고 했는데 우열의 법칙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 법칙은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원리로 바뀌었어요. 우열의 원리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황색인 완두가 있고 녹색인 완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순종 제1대 얘는 황색의 완두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색깔이 당연히 황색이겠죠. 얘는 황색. 라지 Y가 혹시나 싶어서 적어줍니다. 라지 Y가 황색. 아까 제가 노란색이라고 그랬던 거. 그 스몰 y는 뭐예요? 스몰 y는 녹색입니다. 대립형질이에요. 자, 얘는 열성인자인 녹색만 가지고 있고 얘는 우성인자인 황색만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순종이죠. 순종. 자,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습니다. 얘네 둘이 교배를 시키면은 각각 한 개씩 줄 수 있죠. 그래서 라지 y 1개, 스몰 y 1개를 받아서 잡종 1세대, 다른 말로 F1세대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립형질 중에 우성이 표현형으로 드러나오잖아. 우성이 쌤이 뭐라 그랬어? 대문자로 쓴다 그랬지? 대문자가 뭐예요? 황색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 얘를 교배시켰을 때 황색으로 이 완두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전 형질이 교배됐을 때 표현형이 우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Y인 황색으로 표현형이 드러나오게 된다고. 겉으로 황색인 완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잡종 제1대를 교배시킨다라고 해봅시다. 잡종 제1대를. 즉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있는 애들끼리 교배시키는 거야. 각각 잡종끼리 교배를 시켜주는 거지. 자, 잡종끼리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요, 얘한테 라지 Y를 받고 얘한테 라지 Y를 받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얘한테 라지 Y 받고 얘한테 스몰 y 받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는 스몰 y를 받았는데 얘한테는 라지 Y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스몰 y와 얘한테도 스몰 y를 받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 4가지 경우 말고 더 이상의 경우의 수는 없죠.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일단 라지 Y를 가지면 아까 방금 배웠던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무조건 라지 Y만 가졌다 하면은 무슨 색깔? 황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개 애들은 전부 다 황색이 됩니다. 그럼 얘만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겠죠. 그래서 황색 대 녹색의 비가 몇 대 몇? 3대 1이다. 이 3대 1의 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분리의 법칙이다.
분리 비의 법칙이다. 이건 법칙이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우열의 원리, 두 번째 분리비의 법칙입니다. 잡종 제1세대, 그러니까 라지 y와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를 교배시켰더니 요런 네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뭐다? 세 가지가 황색이고 한 가지만 녹색이 되더라. 그래서 3대1의 분리비를 가진다. 근데 지금 이 3대1은 어떤 비예요? 이 3대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예요? 표현형의 비죠. 표현형. 그러면 유전형의 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 선생님 왜 자꾸 이쪽을 자꾸 보냐면요. 선생님 고양이 저기 낮에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피자를 다 먹었는데 고양이가 그 피자 껍데기 안에 들어가갖고 핥아 먹고 있어요. 그 찌끄레기를.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사료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야, 처먹지마. 부끄럽게 왜 그래? 처먹지마. 처먹지마. 처먹으면 처맞아. 가만. 찌기 푼다잉. 그래. 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이 3대1이라고 하는 건 아따 이 새끼가 죽을래. 3대1이라고 하는 건 결국 표현형의 비잖아. 표현형. 겉으로 드러났을 때 황색, 녹색이 3대1이라는 거고, 유전형의 비, 라지 y만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은 1, 라지 y와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잡종은 2, 스몰 y만 가지고 있는 순종은 1, 1대 2대 1이라고 하는 비가 또 있죠. 표현형의 비 말고 이거는 뭐예요? 유전형의 비는 1대 2대 1이다라는 거. 이 표현형의 비는 이 완두가 아니라 다른 작물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틀릴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대 2대 1, 이 유전형의 비는, 유전자형의 비는 절대로 틀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칙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열의 원리는 사실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요 잡종 1대에서 무조건 우성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거든요. 아닌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라고 붙이죠. 법칙이라고 안 하고. 근데 두 번째 분리비의 법칙은 표현형의 비 말고 유전형의 비를 봤을 때 1대 2대 1을 무조건 지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칙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원리 법칙을 봤습니다. 우열의 원리, 분리비의 법칙. 마지막으로 독립의 법칙 보면 됩니다. 독립의 법칙. 잠시만요. 자, 일단 책 그 88페이지 펴주시고요. 88페이지에 분리비의 법칙까지 있죠. 이번엔 독립의 법칙 보겠습니다. 독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의 형질만을 얘기했잖아요. 한 개의 형질만을.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그 색깔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두 가지의 형질이 한번 섞였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 형질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색깔로 봤을 때는 라지 y가 뭐였어요? 황색이었고요. 스몰 y가 녹색이라 그랬죠. 이번에 r이 등장하는데 라지 r이면은 둥근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r이면은 주름이 진 완두예요. 완두콩인데 주름 진 완두콩이 있죠. 그리고 완전 동그라미로 둥근 완두는 라지 r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잡종 1대가 만들어져서 유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잡종 1대가 만들어져서 유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잡종 1대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은 라지 y도 있고 스몰 y도 있고 라지 r도 있고 스몰 r도 있는 형태입니다. 얘네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라지 r만 가지는 경우, 그리고 스몰 r만 가지는 경우, 이거는 나중에 하고, 라지 r과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r과 라지 r. 쏘리, 다시 좀 적을게요. 죄송해요. y랑 r을 섞어야 돼요. 라지 y와 라지 r, 그리고 라지 y와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r가, 그리고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y와 스몰 r.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겹쳐져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해봤을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겹쳐서 만들어 보면은 얘네들끼리 섞여갖고 결국 만들어지는 게 라지 y, 그리고 라지 r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얘랑 섞여가지고 라지 y에 라지 r에 스몰 r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랑 섞여가지고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y에 라지 r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y,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y, 라지 r, 그 다음에 스몰 r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다 적기가 너무 귀찮은데 이건 좀 책으로 볼게요. 선생님 그 책을 안 갖고 있는 애들 위해서 다 적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얘가 섞이고 막 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페이지 88페이지 그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는 그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놨죠.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책 보시겠습니다. 책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책을 좀 볼게요. 책을 보시면 그리하여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름진 거 하고 둥근 거. 자, 우선 둥근 거는 몇 개가 있고 주름진 건 몇 개가 있어요? 둥근 거는 몇 개 있고 주름진 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나? 빨리를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나? 빨리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자,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둥근 완두가 12개가 있고요. 그래요. 둥근 완두가 그래 네가 빨리 쓰려고 해서 이렇게 오타가 났는 것까지 내가 그 심정까지 이해를 해요. 알겠지? 이 둥근 완두가 12개가 있고요. 주름진 완두가 4개 있어요. 즉 3대1의 비를 지키죠. 그 다음에 황색인 완두와 녹색인 완두 한번 볼게요. 황색인 완두도 12개가 있고 녹색인 완두도 4개가 있어요. 즉 역시나 3대1의 비를 지키죠. 지금 보세요. 두 가지의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분리비의 법칙, 표현형의 법칙 지켰죠. 3대1이라고. 색깔도 3대1, 모양도 3대1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한 개의 형질이 유전될 때 이 형질은 다른 형질의 유전에 영향을 끼쳐주지 않는다 이거죠. 한 개의 형질이 유전이 될 때 다른 형질이 유전이 될 때에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쳐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즉 독립적으로 유전이 일어난다 이러한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 3번 독립의 법칙 글부터 보게요.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함께 유전이 될 때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일어난다. 구축 줄쳐놔주세요.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 밑에 확인 실험 보면은요, 이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형질이 4가지예요. 4가지예요. 쌤 이거 다 적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적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고 좀 갈게요. 그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둥글고 황색, 두 번째 둥글고 녹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름지고 황색,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 이 비가 9대 3대 3대 1인데요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쌤이 좀 잘 봐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황색인 완두하고 녹색인 완두, 그리고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의 비는 무조건 3대 1로 똑같이 나왔다고. 한 형질이 유전될 때 다른 형질이 유전이 일어나면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쳐주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잘 일어났다 이 말이죠. 독립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독립의 법칙. 한 형질이 유전될 때 다른 형질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3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원리지만 어쨌든 첫 번째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뭐였어요? 잡종 일대에서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성과 우성 인자를 가졌는데, 잡종 일대에서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우성인 인자 애들이 표현형으로 드러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분리비의 법칙. 분리비의 법칙 표현형은 3대 1의 비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요, 유전형의 비는 1대 2대 1의 법칙을 그 비를 가졌다라는 거죠. 독립의 법칙은 아까 배운 대로 한 개의 형질이 유전이 될 때 다른 형질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9대 3대 3대 1의 비를 갖춘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형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3대 1, 3대 1 이렇게 독립적으로 유전이 잘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아주 고양이가, 쌤이 키우는 고양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발정이 나가지고요, 미친듯이 짖어요. 니들 수업 시간에 계속 듣기나? 고양이 짖는 거, 야옹야옹거리는 거 느껴요? 아 참, 지금 수업하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얘들 성대를 자르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짜증나 죽겠네. 자, 그 다음에 검정교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정교배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열성인 애들과 무조건 교배를 시켜서 걔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책에 있는 뜻부터 쭉 보고 갈까요? 검정교배, 우성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열성개체와 교배를 시켜서 알아내는 방법이다. 검정교배 결과에 나타나는 자손의 표현형 비는 우성개체의 생식세포의 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성개체가 순종이다, 우성개체가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즉 A로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 우성개체 라지 A만 가지고 있다. 근데 무조건 뭐하고만 교배를 시킨다? 열성인 애들이랑만 교배를 시킨다. 스몰 A랑만 교배를 시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만들어지겠어요? 무조건 라지 A에 스몰 A를 가지는 이런 애들밖에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성인 애들과 교배를 시켰을 때도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열성인 애를 교배를 시켰어요. 근데 검정교배라고 하는 건 열성인 애를 갖다가 같이 교배시킨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한 형질밖에 안 나오겠죠. 얘도 한 형질만 나오겠죠.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라지 A가 우성이니까 라지 A의 그 성형, 그 우성이니까 표현형이 라지 A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 이게 잡종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게 잡종이다, 잡종이라면 라지 A의 스몰 A도 나올 수 있고 스몰 A들끼리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성 순종이랑만 결합을 시키잖아요. 열성 순종이랑 결합을 시키면 얘가 순종인지 얘가 잡종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성 순종인 애들과 교배를 시키면 얘가 순종인지 얘가 잡종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검정교배다. 검정교배 검사한다 이거예요.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뭐를 가지고 열성 순종인 애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준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그 순종 애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러주냐면은 동형접합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잡종 애들을 이형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도를 더 나갈까 했는데, 진도를 더 나가면 숙제가 또 나와야 되죠. 우리 문제 차이가 그 진도 차이랑 좀 많이 나른 바람에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그 뒷부분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 73페이지까지 이번 주말에 풀어오세요. 주말에 문제풀이 여기까지 할 테니까 페이지 7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일단 오늘 그 생물 수업은, 생명과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